안녕하세요. 터치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지 약간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도 자폐 성향인가? 이것도 자폐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 걱정, 불안이 가득해지실 수가 있어요. 아이의 모습 중에 물론 자폐 성향적인 모습이 있으면 충분히 주의 환기도 해주고 적절한 중재 개입도 필요하긴 한데 매 행동을 다 이건 자폐 성향인가? 이것도 지금 문제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하고 의미 있게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크게 방해가 되겠죠. 아이의 행동이 아이의 모습이 자폐 성향인지 아닌지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아이랑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는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죠. 이 행동이 왜 그런 건가? 이 행동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다른 애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행동이 있어요. 혼자서 뱅글뱅글 막 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뱅글뱅글 돌면은 시선이 계속 한 방에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잖아요. 그런 시각축으로 인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 선풍기, 환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봤던 아이라면 그와 유사한 자극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도 있거든요. 뱅글뱅글 도는 게 자폐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7개월 된 저희 아들도 혼자 빙글빙글 돌고 합니다. 저희 딸내미도 3살, 4살 때까지도 춤추다가 빙글빙글 한참 돌고 그랬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빙글빙글 도긴 도는데 전혀 어지러워하지 않는다. 눈만 계속 이렇게 돌리고 몸은 그냥 어지러워서 휘청휘청하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빙글빙글 돈다. 그럼 이건 자폐 성향일 수 있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워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히히히 웃고 그러면서 돌긴 도는데 돌면서 뭐 눈도 흘기고 약간 그럴 수는 있으나 재밌어 하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려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이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이 재밌어서 빙글빙글 돌고 빙글 돌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또 그게 재밌으니까 깔깔깔깔 웃고 이거는 자폐 성향이 아니고 이 회전 감각을 아이들이 알아가고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이거를 이제 약간의 뭐 테스트까지는 아닌데 한번 이제 보시되 예를 들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뺑뺑이 같은 놀이터에 놀이기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아이가 뺑뺑뺑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어지럼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물론 보편적인 특징은 아니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 혼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눈으로 본다. 그거는 조금 자폐 성향일 수는 있고 그 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회전 감각을 느끼고 자기 익숙한 대로만 시각 자극이 일어나게 도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잡고 속도감 있게 돌려주거나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 안고 풍차놀이 하는 거 앞으로 떼굴떼굴 옆으로 떼굴떼굴 구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빙글빙글 도는 게 있다고 무조건 다 자폐 성향은 아닌데 어지럼증을 느끼느냐 회전 감각을 느끼고 그게 재밌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까치발 까치발을 뛴다고 다 자폐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 중에 이 관절을 잘 사용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부렸다 폈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거나 아니면 조금 뻗치거나 관절 움직임의 반경이 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고 뻗치고. 그렇지만 보통 그 관절 사용을 잘하는 친구들, 고유 감각 수용이 좋고 감각 통합이 잘 되는 친구들은 쭈그렸다가 폈다가 또 팔다리를 양측 분리되고 연결해서 굉장히 잘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쓰거든요.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몸 움직임이 단조롭고 그냥 서서 왔다 갔다 위아래 가고 이렇게 좀 뻗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까치발 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눈에 신체 중에 위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비추구, 시각추구 선상에서 비추구 하는 친구들은 빛은 보통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자꾸 위쪽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놀이터에 가도 무조건 위에로만 올라가고 물론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밑으로 숙여서 하는 거는 전혀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뭐든지 위쪽으로 어딜 가도 위에만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서 한참 거기서만 놀려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까치발이 있다. 그럼 그거는 조금 자폐 성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을 충분히 다양하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 발목을 이렇게 해서 발목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발목이 젖혀지는 활동도 잘 한다. 그게 뭐가 있겠어요? 발목으로 젖혀지는 거. 오리걸음. 그 다음에 오르막길 뭐 맨발로 오르거나 미끄럼틀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잘 하는데 가끔씩 까치발 뛴다. 그럼 그거는 자폐 성향이 아니고 혹 발레를 배웠다거나 발레하는 모습을 모방하는 아이라면 그거 까치발 뛴다고 자폐 성향으로 볼 건 아닌 거죠. 이 까치발을 뛰더라도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전후 상황과 일상 전반을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까치발을 뛰어서 자꾸 발등이 볼록해지고 발을 자꾸 이렇게 뻗치는 것만 쓰면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종아리만 근육이 많이 뭉치고 발등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까치발을 많이 뛴다 하면은 오리걸음, 관절을 구부리는 거, 관절을 구부려서 몸 쭈그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또 그 부분이 까치발 뛰는 게 또 다양한 움직임으로 확장돼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크레인. 크레인이 뭐예요? 크레인은 손을 끌어서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자폐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손을 끌어서 표현하는 거는 자폐 성향이라고 보기보다는 의사소통 방법이,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좀 단조로운 걸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한 두 돌 때 아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할 때 손짓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엄마 끌어서 표현하죠. 근데 5살, 6살, 7살인데 언어 표현이라든지 적절한 그 연령에 맞는 소통 표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을 일관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 끌어서 표현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의사소통 기술이 단조로운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잘 발달을 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2돌 전까지는 끌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우리 아이가 4세, 5세, 6세가 넘었는데도 모든 표현을 다 손으로만 끊어서 단조롭게 쉽게 익숙한 방향으로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자폐 성향적인 부분들로 볼 수 있고 이걸 굳이 자폐 성향으로 보기보다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단조롭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단조로우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하나인 언어로 확장이 잘 안 되고 언어 발달이 원활하지 않고 언어 지연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단조롭게 소통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크레인은 연령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텐트럼. 저는 사실 뭐 크레인, 텐트럼 이런 용어가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텐트럼 뭐냐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 감정을 아이가 잘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다 울고 떼쓰고 뒤집어지는 거는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있어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유독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조금 약해요. 제가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자폐 성향이 있다는 거는 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쉽게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고 이해할 수 있으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감각, 감정, 힘 이런 것들은 좀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 감정이 내 몸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다 보니까 더 이것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이제 격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한테 빨리 해결해 달라. 내 몸에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이 감정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텐트럼도 그 연령에 따라서 4, 5세까지도 텐트럼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텐트럼이 있다고 다 그냥 괜찮으니까 다 받아주세요 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텐트럼은 어떻게 보면 학령기 이후의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자폐 성향이라고 봐야 되고 그건 왜 그러냐?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반응을 읽고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또 상황에 맞게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반응을 따라서 소통하고 또 조절하고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령기 이후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결국 학령기 이전에 감정 경험을 충분히 못했다는 거죠. 감정 경험을 충분히 못했다는 거는 내 감정도 이해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어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회성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령기 기점으로 봐서 학령기 8세 이상인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폐 성향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대신 아직 4살, 5살인데 울 때 좀 과격하게 운다. 화나면 던지는 것도 있고 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절해 나가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자폐 성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폐라는 단어는 뭔가 결정된 것 같고 성향은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변화 가능한 부분들이 느낌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까치발 엄청 들었었는데 해결되는 친구도 있었고 혼자서 뱅글뱅글 돌고 눈 흘기고 했던 친구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저는 자폐 성향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자폐라는 단어는 뭔가 아이들은 지금 계속 자라고 있고 변화 성장하고 있는데 자폐라는 틀에 딱 결정돼서 갇히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자폐라는 단어보다 자폐 성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 사실 걱정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뭔가 이 행동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걱정되는 행동 하면 그때 가서 더 놀아주고 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주의 환기시켜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주의 환기시켜주고 그러면 아이가 엄마랑 상호작용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 있게 놀이하고 스스로 하는 행동들이 막 많아지겠죠. 그럼 익숙하게 아이가 이전에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롭게 보고 듣고 자기가 하게 된 것들이 늘어나면서 행동은 점차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의심된다고 모든 행동을 너무 이것도 자폐 성향인가 이것도 뭐 그런가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도 피곤하고 아이랑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훨씬 더 재미있는 놀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시간을 꼭꼭 보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나는 몸놀이, 즐거운 언어놀이 매일매일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또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